안녕하세요. 썰몽이고요. 오늘은 2016년 3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할 거는 저번에 크래커가 너무 많이 남아서 다시 하게 되는 크랙 AI. 그 중에서도 재밌어 보이는 걸로 들고 왔는데 그거는 바로 도시계단 해체부라는 스토리를 들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게이비구에는 괴담이 있다. SNS에서 퍼지고 리트윗되고 스크린샷을 들고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면 나타난다 진짜로. 도쿄도 카게이비구. 그림자를 보는 마을이라는 이름의 이 거리에서 도시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이 믿으면 괴담은 살을 입고 거리를 걷는다. 사람들은 모른다. 사고라고, 재해라고, 원인 불명이라고 그렇게 처리된다 매번. 좀 무서운데? 어릴 때부터였다. 썰멍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다. 무시했다. 오랫동안 보이는 것과 관여하는 것은 다르다. 그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올 수 있었다. 4월의 어느 방과 후 국교사 복도의 낡은 게시판. 합정이 하나 빠져서 한쪽이 느려져 있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포스터. 괴 현상 해결합니다. 그 한 줄에 시선이 멈춘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것. 그것을 해결한다는 동아리가 이 학교에 존재한다. 낡은 미닫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창가에서 노트를 펴고 앉아있는 백발의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눈까지 하얗네? 이츠카, 어서오세요. 도시계단 해체부에. 뭔가 보이는 분이시죠? 어떻게 알았어? 자신을 자유롭게 설정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다고 하니까 1학년 B반이라고 하나다. 1학년 B반.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볼 수 있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포스터 보고 왔어요. 제가 뭔가 보인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리치카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솔몽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 방에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살피는 듯했다. 리치카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솔몽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 방에 무엇에 왜 했던 말 또 해요?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다기보단 무언가를 투과해서 보는 것처럼 아득한 느낌을 주었다. 왜 내려다봐? 글쎄요. 이 방 평범한 사람 눈에는 그냥 텅 빈 창구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썰문군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보이지 않나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방 한쪽 구석을 가리킨다. 솔몽의 눈에는 그곳에 낡은 교정시계와 그 옆에 웅크리고 앉은 작은 그림자 같은 것이 보일 것이다.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먼지 쌓인 공원일 뿐이다. 그런 것들을 보고도 놀라거나 도망치지 않고 제게 말을 걸었으니까요. 일반인이 이러는 거 아니야? 뭔가 보인다면 도망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논리가 조금 이상한데? 그리고 포스터를 보고 찾아올 정도라면 분명 오랫동안 혼자 고민해왔을 테고요. 따뜻한 차가 담긴 컵을 살짝 밀어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괜찮다면 편하게 앉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그때 부실 문이 거치게 열리며 누군가 톡 하고 가방을 던져놓는다. 흑단발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한 소녀. 나츠였다. 리츠카랑 나츠? 이름이 헷갈리네? 그는 썰몽과 라츠카를 한번 쓱 둬보니 귀찮다는 듯 하품을 했다. 신입? 리츠라고 했죠? 나츠네요? 나츠에게 꾸벅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솔몽이라고 합니다. 나츠 말고 리츠카. 다시 시선을 리츠카에게 옮긴다. 여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죠? 왜 자꾸 내려다봐요? 아니, 인사 안 받아줘? 나츠는 인사에 대꾸 없이 턱짓으로만 까딱 받고는 받았네? 익숙하게 자리에 들어서 앉았다. 책상에 다리 꼬아 올리고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대화에 끼어들 생각은 없어 보였지만 엿듣고는 있는 눈치여다. 저는 3학년 시로미네 리치카예요. 도시계단 해체부의 부장을 맡고 있죠. 저기 있는 아이는 2학년 스즈키 나츠.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 물어봤죠. 말 그대로예요. 우리는 도시계담을 해체해요. SNS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무서운 이야기들. 그게 현실에 나타난 괴이들을 조사하고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 전에 멈추는 일을 하고 있어요. 솔몬군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더 잘 와닿을지도 모르겠네요. 거리에서 혹은 이 학교 안에서 이상한 걸 본 적이 없나요? 본 적이 없냐고? 어릴 적부터 많이 보였어요. 혹시 두 분도 무언가가 보이시는 건가요? 나츠카는 대답 대신 자신의 눈을 가리켰다.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와 대비는 어딘가 초점이 맞지 않는 듯한 눈동자였다. 초점이 맞지 않아? 그래? 저도 보여요.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틈새가 보여요. 세상의 모든 틈,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체념한 듯한 여운이 보였다. 보인다는 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나치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대화에 끼어들었다. 난 안 보여. 대신 느낄 수 있지. 뭐야 여기는 왜 이래요? 톡인가 이거? 기척이나 어디쯤 있는지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치는 우리 현장 에이스예요. 보는 저와 느끼는 나치. 그리고 만약 썰먼군이 함께 해준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혼자였을 그에게 처음으로 내밀어진 같은 세상을 보는 이들의 손길이었다. 도시 괴담을 해체한다는 건 어떤 뜻이죠? 테마를 한다는 건가요? 리치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나치는 코웃음 치며 끼어들었다. 무슨 만화에나 나오는 소리를 하고 있어. 걔들은 귀신 같은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뭐지? 심드렁하게 말하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간단한 게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다. 리치카는 나치의 말을 부드럽게 정리하여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표정은 조금 더 진지해져 있었다. 진지한 표정이야? 완전 노려보고 있는데 지금? 나치가 말한 대로예요. 괴이는 원한을 품은 영혼이나 악마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믿음이 모여서 현실에 나타난 현상, 일종의 버그 같은 거죠. 그래서 단순히 힘으로 없애는 테마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반발만 심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해체를 해요. 그 회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지, 왜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해치는지, 근원이 드는 이야기를 파고들어서 그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통문을 멈추거나 발생 조건을 깨뜨리거나 사람들의 마음속 불안을 달래주거나 방법은 괴이마다 달라요. 단순히 보이는 것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왜 보이든지를 알아내는 일,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아직 이해가 어려워서 한번 활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요. 오늘도 활동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도 따라가 보고 싶어요. 리치카는 곤란하다는 듯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나치는 드디어 귀찮은 삶은 끝났다는 듯 기지개를 켰다. 왜 자꾸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지? 뭐야? 이 A 앵글 왜 이래? 왜 자꾸 깔봐요? 마음은 고맙지만 오늘은 조금 괴이 관련 활동이라는 게 매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로 SNS를 감시하다가 징후가 포착되면 움직이는 시기라서요. 지금까지 조용히 스마트폰만 보던 나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자신의 폰 화면을 리치카에게 휙 보여주었다. 왜 이렇게 당황했어? 카게임이고 BBS 스레드인데 어제부터 슬슬 올라오던 거. 나치의 스마트폰 화면과 자신 노트북을 번갈아 보며 빠르게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카게미구 립 중앙도서관 밤 10시 이후에 가면 혼자 움직이는 책을 볼 수 있다. 혼자 움직이는 책? 하나도 안 무서운데? 책이 움직여봤자 뭐하겠어.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에는 목격담이 너무 구체적이네요. 어제 오후부터 관련 게시글이 5건, 오늘 오전에 8건. 노이즈 쪽에도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헛소문일 가능성도 높고요. 하지만 이런 작은 징후를 무시했다가 일이 커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오늘 저녁에 도서관 주변을 간단히 정찰할 생각인데 정말로 따라올 건가요? 아무 일도 없이 시간만 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정말 위험한 무언가와 마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저도 궁금했어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려나? 궁금한데? 힘으로 무력으로 진압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알겠어요. 그럼 오늘 저녁 9시에 카기미구립 중앙도서관 옆에서 보죠. 지금은 일단 돌아가서 저녁 먹고 준비하고 오세요. 너무 튀는 복장은 피하는 게 좋고요. 뭐야 왜 이렇게 죽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는 거지? 이어폰도 끼고 있네? 늦지나마 어슬렁거리다가 진짜로 책귀신한테 끌려가도 난 모른다? 아니 책이 쌤이 얼마나 짜다고 책귀신한테 끌려가? 몇 시간 후 밤 9시 가로등과 네온 사인이 드문드문 거리를 밝히는 카기미구립 중앙도서관 앞. 이미 폐관 시간이 지나 인적은 거의 없다. 먼저 와있던 나치가 벽에 기른 채 팔짱을 끼고 서있다. 무서운데요? 저는 뭘 하면 될까요? 인사 먼저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내가 뭐 할 게 있을까? 나는 귀신 보는 거밖에 없는데. 맞네. 시간 지킬 줄 아나 보네. 주머니에 찔러놓고 있던 손을 빼며 턱짓으로 포켓 다친 도서관 정문을 가리켰다. 선배는 부실에서 여기 CCTV랑 주변 지리 정보를 보고 있어. 무전으로 지시할 거고 우리는 주변을 둘러서 이상한 거 없나 확인하는 거야. 넌 그냥 내 뒤나 잘 따라와. 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아니 집에서 해. 왜 무섭게 학교 부실에서 하는 거야? 설명을 마친 나스는 썰멍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도서관 건물을 끼고 왼쪽 골목으로 발걸음 옮기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길이었다. 썰멍 귓가에 치직하는 작은 노이즈와 함께 리치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치가 미리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작은 무선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핸드폰 갤럭시 쓰시나? 저 리치카예요. 놀랐다 미안해요. 현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통신해요. 지금부터 나치를 따라 도서관 주변을 한 바퀴 돌아주세요. 저는 여기서 특이점이 없는지 계속 확인할게요. 그리고 썰멍군에 놓인 눈에만 보이는 게 있다면 바로 알려주세요. 무서운데요? 나치의 뒤를 따라간다. 좀 무서운데요? 지금 와서 무섭다고? 따라하겠다 한 너잖아.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고 뭐가 보이면 말이나 제대로 해.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다시 앞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틱틱대는 말투였지만 발걸음은 아까보다 조금 느려져. 썰멍과 보폭을 맞추고 있었다. 보폭을 맞추는 게 아니라
너 또 겁먹은 거 아니야? 혼자 너무 앞서가지 않으려는 작은 배려처럼 보이기도 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도서관 내부 CCTV에도 움직임은 없고 그쪽 시야는 어때요? 평소에 보던 것들이라도 괜찮으니 이상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요. 아직은 보이는 게 없어요. 도서관 조금 더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나츠는 선배인가? 나츠 선배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선배라고 해볼게요. 나츠 선배님은 선배라고 부르자 나츠의 어깨가 흠칫하는 것이 음정수에 느껴졌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것도 아니란 듯 다시 측면에서 목소리를 뺐다. 그냥 나츠라고 불러. 아니 왜 또 깔보는데? 뭔데? 소문이 퍼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아직 형태를 갖춘 느낌은 없어. 그냥 뭔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재료들만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야. 건물 모퉁이를 돌아 책을 반납하는 무인 반납기와 직원용 작은 쪽문이 있는 곳을 다따랐을 때였다. 쪽문은 굳게 닫혀있지만 그 아래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잠깐, 그 열감지 센서에 미세한 온도 변화가 잡혔어요. 안쪽이랑 바깥쪽 온도가 달라요.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쪽문 너머에 뭔가가 보여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검은 형체가 있는 것 같아요. 검은 형체? 얼마나 커? 사람은 아니지? 더 자세히 알려줘요. 움직임이 있나요? 특정한 형체가 있나요? 사람 형상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요? 니치카 역시 솔로몬이 보는 시각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요? 사람이 아니었다. 검고 질척한 잉크 같은 무언가가 바닥에 퍼져 있었다. 중심부에서 마치 수많은 책 페이지가 허공에서 미친듯이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는 기이한 형상이 꿈찔거리고 있었다. 가만히 꿈찔거리기만 하던 그것은 마치 바깥의 시선을 느끼는 것처럼 움찔하고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수많은 책 페이지처럼 보이던 것들이 일제히 솔몬과 나츠에 있는 특정점체로 고개를 돌린 느낌을 주었다. 사람의 형태가 아니고 잉크 같은 액체 상태예요. 아직 그것이 저희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덩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든 도망가야 할 것 같아요.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나? 우리 뭐하러 온 거예요 근데? 해체한다면서 그러면 책 찢어버릴 거야? 나치의 표정이 굳어있다. 도망인가 조치인가? 망설이지 않았다. 이 정도 단계의 징후 앞에서 등을 보이면 그대로 보기가 될 뿐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선생님 피나요! 나츠님 피나시는데요? 아니 이거 피나는데 괜찮아요 이거? 젠장 눈치챘었나? 뒤로 불러서 쪽문과 정면으로 맞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부적 몇 장을 꺼내 들었다. 전문적인 테마사의 물건이라고엔 좀 조잡하고 동네 문방기에 팔 법한 물건이었다. 장난감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안쪽 상황 어때? 무수고 나올 것 같아? 아직 현원한 지 얼마 안 된 개체예요. 지금 자극하면 주변의 이야기를 닥치는대로 흡수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요. 일단 거리를 벌려요. 경고가 끝나기 전에 안쪽에서 쿵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함께 들리기 시작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검은 잉크 같은 액체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꾸물꾸물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액체가 아니었다. 흘러나온 액체 속에서 젖은 종이 뭉치 같은 것들이 몸체를 이루며 아주 서서히 사람의 상반신과 비슷한 형태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눈, 코, 입이 없었다. 하지만 기이한 형체 자체가 설문과 나치를 보고 있다는 불길한 감각이 들었다. 늦었잖아. 자, 잠시만. 그럼 어떡하지? 일단 도망가요. 저 이름 뭐였죠? 리츠카 선배가 도망가라고 가라고 했어요. 일단 거리를 벌린 후에 해결 방법을 생각해봐요. 생각보다 위험한 동아리였는데? 이거 쉽게 볼 그게 아닌데요? 너무 위험한데 이게? 자신을 향해 꿈틀거리며 다가오는 잉크 괴물에게 들고 있던 부적을 집어던졌다. 아니 뭐야? 부적으로 싸우는 분이셨어요? 제기라 시간이나 벌어라. 괴물의 몸에 닿자마자 시익한 소리와 함께 타들어가며 희미한 빛을 냈다. 괴물의 움직임이 아주 잠시 주춤했다.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나치는 쫄몽의 팔을 거치게 잡았다. 뛰어! 쫄몽을 이끌고 있었던 길을 향해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젖은 종이가 질척하게 바닥을 기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건물 모퉁이를 돌아 막다른 걸음을 벗어나는 순간 이어폰에서 리치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단 도서관의 정문 쪽으로 가요. 거기 다시 조용해요. 괜찮아? 괜찮아요. 다치신 곳 없으시죠? 근데 혼자서 움직이는 책은 10시부터 나온다던데 아직 9시 반도 안 됐어요. 10시가 되면 저것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걸까요? 물음표 뭔데? 10시. 소원의 핵심 조건이지. 지금은 그냥 전조증상 현상일 뿐인데 이 정도라고? 10시에 괴이가 완전한 현현하는 트릭을 가능성이 높아요. 괴담의 내용.
즉 밤 10시 이후에 가면 혼자 운 책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강해지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본 건 그 믿음이 뭉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단계일 뿐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미완성 형태란 뜻이기도 해요. 지금이라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해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해체라 말은 쉽지. 저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고? 이번에 문을 박살내고 튀어올 텐데 다시 그 골목으로 돌아가는 건 자고 있는 맹수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 같은 행위였다.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무작정 덤벼들 수 없었다. 정보가 더 필요했다. 그러면 잉크. 일단 저건 잉크의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잉크를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10시까지 기다렸다가 저것이 혼자 움직이는 책이 되는 순간 저 책에 불을 질러서 처리해도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아이디어. 하나는 과학적 접근, 다른 하나는 괴담의 룰을 역이용하는 방식. 희석? 소황전이라도 떠서 물이라도 뿌릴까? 그러다 도서관 전체가 잉크 공복이 되면 더 골치 아파질걸? 두 번째는 그럴듯하네. 책이 본체라면 그걸 태우는 건 전공법이지. 10시까지 기다렸을 때 저녁이 얼마나 강해질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책이 한 권일 거라는 보장도 없고. 도서관에 있는 책 전부가 우리 어디가 될 건데? 그렇네요? 현실적인 지적에 분위기가 가라앉는다. 그때 이어폰에서 다시 리시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 역시 둘의 대화를 전부 듣고 있었다. 좋은 접근이야. 괴이의 속성은 잉크와 종이, 그리고 핵심 조건은 시간. 계단의 기호를 찾아봤어요. 카게미고 BBS에 올라온 최초 게시글. 작성자의 아이디는 립웜, 책벌레라는 뜻이네요. 이 아이디, 과거 게시글을 추적해보니 한 달 전 카게미구립 중앙도서관의 낡은 자료 폐기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야, 아니 헛소문을 퍼뜨린 거야? 야, 너 진짜 안 되겠다. 소중한 지식이 담긴 책들을 그냥 찢어서 버린다고 해. 그러면 안 되잖아. 잉크가 온 소리가 들린다라는 좀 감성적인 내용이었죠. 괴이의 핵은 폐기된 책들과 관련 있을 거예요. 그 책들이 보관된 장소, 도서관의 폐기물 창고를 찾으면 완전히 현연하기 전에 근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30분도 채 남지 않았다. 40분 남았는데? 하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 그 철제 난간에 검은 잉크가 흥건하게 묻어있었다. 그리고 그 잉크 자국은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듯 계단 아래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놈이 먼저 지하로 내려간 것이다.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었다. 계단 주변 바닥에 마치 함정처럼 검은 잉크 웅덩이들이 여러 개 생겨나 있었다. 그것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미세하게 표면을 훔쳐거리고 있었다. 저것들을 밟지 않고 계단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이거 곤란한데요? 녀석이 먼저 지하로 내려갔고 저희는 지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함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어떡하죠? 어떡할까요? 된장, 머리 칠 줄 아는 놈이었나? 이 웅덩이들, 밟으면 바로 발목에도 잡힐 것 같네. 절대 저 웅덩이를 밟으면 안 돼요. 저건 본체가 흐르고 간 일종의 분신이자 감각기관이에요. 하나라도 건드리면 지하에 있는 본체가 바로 알아들고 대응할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 지하로 가는 길은 저기뿐이에요. 어떻게든 저 함정을 통과해야 돼요. 뭔가 저 잉크들을 무력화하거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방법이... 이대로 시간을 보내면 10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흰으로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아니면 지하로 가는 여기뿐이라면 녀석을 포위하는 거예요. 지하실에서 나오려면 이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녀석이 나오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거죠. 하지만 공격 방식이나 10시가 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강해져서 돌아왔을지 가늠이 되지 않지 않요. 30분 남았어 아직. 저기 나오게 만들어 입구 던친다. 엘리 하지만 나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표정은 어때도 심각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나쁜 의견을 낸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표정을... 안돼. 네 말대로 10시가 되면 저도 몇번 해야될지 몰라. 혼자 움직인 책이라는 괴담이 완성된 상태의 녀석을 좁은 골목길에서 살면 가는 거 미친 짓이야. 게다가 저놈이 꼭 이 계단을 나오려나 보장도 없어. 도서관 안에 다른 출구를 잡거나 벽이라 뚫거나 어떻게 알아? 너는 왜 화를 내든 그냥 생각을 말한 거야. 그 애는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 따르잖아요. 10시가 되어 완전히 현현하면 활동 반경이나 능력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이 위안화 상태에서 승부를 봐야 해요. 결론은 하나였다. 어떻게든 저 잉크 웅덩이를 돌파하고 지하로 내려가야만 했다.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기할 방법이 잉크 위에 무언가를 둬서 밟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는 도서관이라 책도 많은데 책을 가져와서 발판 삼아 밟고 지나가 볼까요? 아니 같은 사람 맞아? 표정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 거야? 책을 밟고 가자고? 너 제정신이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보다 경악과 흥미가 섞여 있었다. 이걸 살짝 올리며 재밌는 장난감을 발견하여 참 웃었다. 웃기네. 마음에 들었어 그 발상.
책을 어디서 구하지? 도서관 문은 좀 잠겨있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실험은 마땅치 않았다. 거울 벽에 기대어 세워진 파란색 플라스틱 재활용 수거함이었다. 뚜껑 틈새로 낡은 잡지와 신문지 뭉치가 뻗어나오고 있었다. 네가 제안한 거니 이거 직접 해봐라 말하는 듯한 지금보다 모든 것을 떠넘기는 눈빛이었다. 버려진 잡지와 책들을 가져와서 잉크 위에 올린다. 긴장한 듯 천천히 그 책 위에 한 발을 올려도 온다. 계단으로 가진 길을 막고 있는 검은 잉크 웅덩이 위에 하나씩 징검다리를 놓았다. 찍 발을 올린 책에서 마치 산채로 찢기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다. 밟힌 책 아래에 잉크가 부글 끓으며 끓어오더니 슬리피처럼 검은 촉수를 뻗어 책을 감싸 안고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웅덩이 자체는 썰멍의 발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책이라는 재물에 정신 팔린 것처럼 발판은 마련되었지만 몹시 불안정했다. 여기 당황했어.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빨리. 밟힌 책은 점점 잉크에 장익하며 흐물흐물해지고 있었다. 잉크 웅덩이 속으로 빠져버릴 것 같았다. 넌 왜 이렇게 당황했어? 통했어. 하지만 나체 말대로 잉크 책을 분해하고 있어. 빨리 건너가야 돼. 서둘러 책들을 발판 삼아 잉크 위에 올린 뒤 계단을 지난다. 발을 옮길 때마다 밟힌 책들은 검게 문지르며 녹아내렸다. 끔찍한 강박이 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치 역시 그리스도를 만든 위태로운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마침내 지하를 향하는 철제기대 앞에 서 있다. 아하, 나야. 제법이네. 이제부터 진짜야. 선배라고 말하는 사이야? 반말하는 사이야? 지하는 하나의 거대한 반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열감지 카메라가 거의 의미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반응의 중심, 그러니까 근원으로 추정되는 곳은 오히려 아무 열 반응이 없어요. 마치 태풍의 눈처럼. 그곳에 폐기된 책들의 무덤이 있을 것이다. 말없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를 따라 어둠이 지금 한긴 도서관의 심장으로 발을 내딛었다. 나츠의 뒤를 따라 걸으며 말한다. 이제 녀석과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할 분담을 미리 나눠두는 게 좋을까요? 내가 앞에서 너무 상대한 동안 넌 그녀를 찾아. 리치카의 말대로 저 녀석의 그녀는 태풍의 눈이야. 본체가 날뛰는 동안 가장 조용한 곳. 내가 너무 시선을 끈 사이에 넌 그것을 찾아내서 파괴하면 돼. 과연 효율적이야? 그게 어떻게 효율적이에요? 오래됐고 하면 효율성이 제일 가장 높아요. 아마 책강 절대 1층 폐기물 창고 바닥에 발을 들였다. 뭔가 거대한 게 숨죽여버렸다. 수천 권의 책이 한 캔에 엉켜 만들어진 거대한 형체, 찢어진 페이지들이 너덜거리는 팔다리가 되고 잉크가 툭툭 떨어지는 아가리를 벌린 채 그것을 신입자들 향해 천천히 고슬리고 있었다. 아니 아직 시계를 확인한다. 아직 20분 남아서 강력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 오늘 처음이에요. 근원을 어떻게 파괴하죠? 파괴하는지는 알려주셔야죠. 저 맨손인데 무기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파괴를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이거 뭐야? 이거 무슨 한자예요 이거? 행동이라고 하네요. 확인한 행동을 취하자.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 왼손은 뭐야? 어떻게 부숴? 그냥 때려 부수든 찢어버리든 태워버리든 두 번 다시 아니 그러면 무기를 챙겨라고 하던가. 아니 책이면 그냥 칼 같은 걸 치면 되잖아. 가위 같은 걸로. 그게 제 정해진 매뉴얼 없다. 그런데 원한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 자리에서 찾아시간일 뿐이었다. 그러면 좀 무기를 챙겨오라고 하지 이 사람아. 너 혼자 부적 챙겨오고 난 지금 아무것도 안 들고 왔는데. 찢어진 페이지들로 이루어진 팔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나치를 향해 맹렬 뻗었다. 종이의 단면이 맨날처럼 날카로운 공기를 날랐다. 날렵하게 비했다. 와 빠르다. 빨리 쓰레기 도면 찾아. 가장 깊고 가장 더러운 곳이 있을 테니까. 외침과 동시에 나치는 게이를 향해 정면도를 치냈다. 게이의 주의를 완벽하게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또 다른 책팔의 공격을 아슬하게 피하며 부적을 게이의 몸체에 박아놓을 기회를 보고 있었다. 정면에서 봤을 때 가장 왼쪽 구석이에요. 책들 사이에 유독 책이 바래고 곰팡이 핀 책 부독이가 있어요. 대표는 바로 거기에요. 빠르게 니치카가 말한 왼쪽 구석으로 다가간다. 그녀가 말한 책 부더기에 어떻게 없애지? 주머니에 챙겨둔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인다. 아니 주머니에 라이터를 챙겨 왔다고 해도 되겠죠? 한치 양심도 없이 리치카가 지목한 창고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달려왔다. 라이터를 꺼내서 아니 들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평소에 안 들고 다닙니다. 도서관 혼자서 챙겨온 건데 주황색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 불꽃을 곰팡이가 핀 책더미에 가장 자리에 가져졌다. 눅눅한 종이에 닿는 순간 귀한 인상이 일어났다. 팔팔 타오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불꽃은 검은 물에 스며들듯이 소리를 내며 종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러자 책더미 전체가 내부에서부터 희미한 주황빛이 발사하기 시작했다. 와우. 나치와 싸웠던 거대한 책의 괴물이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소리가 아니었다. 고통의 파동이었다. 몸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다. 효과 있었다. 끝이 아니었다. 내부에서 타들어가던 책담이 갑자기 검은빛 빛의 경력이 뿜으며 썰멍행을 향해 마지막 자락처럼 검은 잉크 덩어리를 쏟아댔다. 피의 신이 모든 힘을 다해 잉크 덩어리를 피하려고 노력한다. 몸을 던져 겨우 피했다. 반사적으로 문을 열렸다.
끔찍한 파열음이 귓가를 스치고 등 뒤에 나의 서가에 뭔가 부딪히며 박살나는 경험이 들렸다.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재물리시며 굴돌리자 방금 전까지 자신 있던 모자 측정인 검은 잉크에 뒤덮여 녹아내리고 있었다. 간발의 차였다. 근원의 중심이 된 책더미에는 검지가 쓰러지고 있었다. 내부 스타일로 불꽃이 사그라들자 중심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압도적인 원념과 사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나치와 대치하던 거대한 책의 괴물 역시 구심점을 잃고 무너져내기 시작했다. 뭉치를 잃던 수천 권의 책들이 각기 흩어지며 바닥으로 쏟아졌다. 원안에 묶이지 않은 평범한 페이지로 돌아온 것이다. 잠시 후 그 자리에는 산더미 같은 책 무더기와 앞에 서인 나치만 남아있다. 나는 도시괴담 해체라고 하길래 그 도시괴담이 거짓인 걸 밝혀주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부숴버리는 거네? 아 끝났다. 꼬르서 남긴 첫 출동치고 나쁘진 않았어. 이게 얘가 제일 꿀봐라. 그냥 혼자 건물 안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이거 할래. 땅 받고 수고했어요. 완전 소멸했어요. 다행이다. 9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도시괴담 해체라고 해서 그 도시괴담이 거짓인 거를 밝히는 역할인 줄 알았는데 물리적으로 괴담을 부숴버리는 거였군요. 이럴 줄 알았다면 무기라도 챙겨올 걸 그랬어요. 아니 해체가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거짓말인 걸 밝혀? 토론 동안인 줄 알아? 괴담이 진짜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하지. 무기는 무슨 맨손 잘만 하더라 라이터. 맨손 라이터가 있으면 맨손이 아니잖아요. 그녀는 툴툴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주저앉은 썰렁이에 손을 내밀 생각은 딱히 없어 보였지만 뭐를 챙겨오든가 알아서 해. 아니 너도 무기 좀 챙겨. 부적 좋은 걸로 바꾸고. 이어폰 너머 차분한 목소리 상황 정리하듯이 직화가정을 부르기 시작했다. 단순한 소문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않아요. 오늘 겪은 그대로예요. 이들이 만드는 실체를 해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무기는 따로 필요 없을 거예요. 효과적인 방법은 언제나 현장에 있으니까요. 책을 타기 위해서 라이터를 돌린 거거든요. 내가 챙긴 거잖아 이거는. 어? 이거 책 괴물이라고 해서 라이터 챙긴 거예요. 평소에는 안 들고 다녀요. 저 노담이에요 노담. 담배 안 핍니다. 제가 라이터를 챙긴 것처럼 괴담에 맞는 무기나 물건들을 준비한다면 조금 더 쉽게 괴담을 해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나가죠. 금연서는 금연이 아니라 비흡연입니다. 비흡연 금연이 아니라 어입된 표정을 뒤로 돌아봤다. 아니 억울하잖아요. 담배 안 피는데. 아 그래서 참 대단한 추리력이네. 물귀신 나오면 수영부려 챙기기? 비꼬는 말투였지만 날이 서 있진 않았다. 인간과 원심제도 아니 아니 물귀신 나오면 수영 말고 오리발 이런 걸 챙겨야지. 물안경 이런 걸 챙겨야지. 뭔 수영복이야. 진짜 감없네. 너는 진짜 감없다. 오리발 챙겨야지 무슨 수영복을 챙겨. 삐약대는 계단 거리에는 올라 지하의 문을 열자 드디어 바깥의 시원한 공기가 폐부로 밀려 들어왔다. 지하의 묵직하고 불쾌한 공기와는 비교되지 않았다. 약속이라도 한 듯 잠셔서 숨을 골랐다. 좋은 생각이라잖아. 아 진짜 네가 뭘 알아. 나츠 너 뭘 아는데. 기원이나 특징에 맞춰 아직 준비하는 거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을 시작이 됐네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래 야 나츠 까불지마. 너 뭐 알아? 그래 나 첫인부잖아. 고생 많았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세한 보고는 내일 부실에 듣도록 할게요. 라치카와 송신이 끊겼다. 도서관 뒤편의 어두운 골목에서는 썰물과 나치의 잔디를만 나뉘어있다. 정비까지. 바닥은 언제 그랬다는 듯 평범한 시멘트 바닥 돌아와 있었다. 집이 어디냐? 가는 길에는 데려다 줄게. 저는 A 아파트에 살아. 나치는? 나는 왜 나 왜 조든이라고 했지? 앞선 것도 나치 어깨가 살려주고 멋지다. 사소한 반응이라 알아채기 힘들 정도였다. 왜? 집에 뭔 사정이 있나 본데요? 집이라는 단어가 그녀에게 간단히 내뱉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 역 근처 오피스텔 거리두기였다. A 아파트라면 이번 깨끗 단지일 텐데. 아, 왜 그런 설정을 AI가 너가 왜 붙이는 거지? 나는 그런 설정이 아니었는데. 큰 길을 나가는 갈림길에 소면사는 아파트 단지 쪽을 톡을 가르쳤다. 금방이네. 나중에 헤어지자고. 내가 데려다 줄게. 따라가겠다. 같이 가자. 데려다 줄게. 밤인데 무섭잖아. 혼자 가면 심심하기도 하고. 너 부적도 없잖아 이제. 너 뭐 할 수 있어? 골목어기에 멈춰섰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를 데려다 주잖아. 무섭잖아. 전심시하다.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그래서 나치에게 낯설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런 종류의 말을 들어본 적 없었다. 혼자였고 혼자인 것이 당연했다. 무서워도 혼자였고 심심해도 혼자였다. 뭐라는 거야? 그녀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틀림이 있었다. 무섭긴 누가 무서워. 그리고 내가 너 같은 신입이랑 할 리가 뭐가 있다고 심심해. 놈이 거절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까처럼 곧바로 등을 돌려 타려진 않았다. 이제 서서 설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설명이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는 것처럼. 정말 그냥 돌아설 건지 아니면 나츠에게 다가가며 말한다. 나 신입이니까 조금 더 할 말이
많지 않을까? 이 동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내가 오기 전에는 어떤 사건들을 해결했는지 좀 알려줘. 야, 친하게 지내자. 우리 서로 믿을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서로가 없으면 우리는 혼자 다녀지잖아. 마음대로 하든가. 먼저 자신 오피스텔 방향으로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조금 느려진 걸음이었다. 나연이 걸을 수 있도록 의식중에 속도를 낮춘 것일지도 몰랐다. 뭐가 궁금한데 시시한 얘기밖에 없으니까 기대는 말고 선배라고 불러? 일단 이치카 씨랑 나츠는 뭐라고 몇 학년이야? 선배라고 불렀다가 그냥 이름으로 불렀다가 왔다 갔다 하길래 정확한 나이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니치카 선배 3학년, 난 2학년, 2학년이잖아. 3, 2, 1이네? 니치카 선배한테 깍타기 굴고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입 밖으로 있지 않아도 지켜볼 수 올랐다. 그다음 이상한 시스템을 보고 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를 들고 있을 것만 같았다. 환청. 이제야 성적은 제대로 하네 두 사람. 편의점 앞도 합방기에서 깜빡이 하나 뽑아들었다. 드르륵퉁한 소리와 함께 나온 차가운 캔을 따면 그녀는 아니 2학년이신데 왜 저한테 선배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반말로 할까요? 왜 그래? 캔커피 한 모금 마시려던 앞쪽에 손이 잠시 묻혔다. 선배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귀찮다한테 툭 던진 말이었는데 푸하하고 슬프게 숨을 내쉬었다. 선배 오글거리자 닭살 돋고 변명이었다. 반말은 무슨 너 진짜 눈치 없냐? 내가 선배라고 하나 더 많다고. 티가 맞지 않는 말이었지만 나치식의 표현 방식이었다. 선배 대접을 받고 싶지만 선배라고 불리는 건 낯간지럽다는 복잡하고 귀찮은 심리. 평소엔 표현하게 하고 선배나 다른 사람이 알아서 깍살 잘해 알겠다고 그렇지만 피곤하니까. 아우 왜 이렇게 까다로워. 지금은 좋게 넘어가겠지만 공적인 자리에선 선을 지키라는 것. 그녀는 나무 커피를 한 번 더 열어놓고 빙결 치신 너 혼자 먹어 커피를? 야 이 자식아. 나는 입도 아니야? 너만 입이야? 까는 소리와 함께 두 살벽이 떼떼떼. 냄. 다음 질문. 이 동아리는 왜 만들어진 거야? 도시괴담을 해체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 왜 하는 건데, 이거? 이유라도 좀 알자. 잠시 말이 없었다. 방금 빈캔을 던져놓은 쓰레기통을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초점이 없었다. 과거에 하는 지점을 보이는 중이었다. 괴이는 그냥 놔두면 점점 더 커져. 소문이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진짜가 되고 더 강해져. 오늘 네가 본 것처럼. 그러다 보면 사람이 다치거나 사라지거나 죽기도 해. 우리가 본 그 책괴물도 그냥 뒀으면 두 순간 밖으로 기어나와서 사람도 쫓았을지도 모르지. 그걸 막는 거야. 사고나 재해. 원인 불명의 실종으로 처리될 일들을 진짜 운을 찾아내서 없애는 거. 그게 우리가 한 일이야. 멋있는데? 왜 울어? 자기처럼 되는 사람을 더는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겠지. 약하셔서 안에 있는 거였어? 자기처럼 되는 사람? 그게 무슨 뜻이지? 혹시 알려줄 수 있어? 너무 깊은 질문이라 가지고 물어보기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물어봐야지 뭐 어떡하겠어. 틈새 여자 괴담 알아? 틈새 여자? 그런 게 있어? 뜬금없이 다른 질문 던졌다. 변화가 인파 속 수많은 사람들과 건물 사이 우수한 틈을 배경으로 가구 사이의 틈, 벽에 갈라진 틈 같은 집안의 모든 틈새에서 시선이 느껴진다는 괴담이야. 잠깐만, 나 소름 돋았어. 야, 우리 집에 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눈이 마주치면 끌려 들어간다고 하지. 느치가 선배는 그 괴담에 씌었어. 그 대가로 모든 틈새를 들여다보는 힘을 얻었고. 멋있다. 천리안, 부실에서 라치카가 보여줬던 상식으로 벗어난 시야의 정체였다.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었다. 괴이에게 시인 대가, 일종의 저주와 같은 것이었다. 멋있는데? 건강을 잃었지. 이거 좀 아쉽네. 현장에 나서는 건 무리야. 부지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게 고작이지. 선배는 그 틈새에 자기 몸의 절반쯤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담담했지만 안타까움과 부채감이 붙어있었다. 해체 불시작. 괴이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긴 소녀가 다른 누군가는 자신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는 왜 이 동아리에 들어온 건데? 너는 왜 들어왔는데? 너도 뭐 씌었어? 너는 능력도 없잖아. 너 부족밖에 없잖아 그냥. 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만 달싹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엉망으로 헝클어진 감정을 간추려는 듯이. 이치카 선배랑은 달라. 나는 능력을 먼저 얻었으니까. 귓가에 차가운 기계음처럼 익숙한 괴담의 문장이 스쳐 지나갔다. 빨리 달리고 싶어? 무슨 괴담이지? 나치는 음질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그녀 안에 울렸다. 그녀가 시인 괴이. 터보 활범의 속삭임. 터보 활범 뭔데? 터보 그런 괴담이 있어요? 후회와 조바심 공명하는 저주와 같은 힘이었다. 뭐야 표정 왜 이래? 지키지 못했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보고 마셨으니까. 그런 실수는 안 해. 분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설명을 향하지 않지만 과거의 자신을 향한 질식이었다. 두 번 다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난 여기 있을 거야. 그래, 너는 잘 할 것 같아. 이 동아리에 많은 사연이 있구나. 민폐가 되지 않도록 나도 열심히 해야겠는걸? 뭐야, 당연 소리 하고 있어.
바로 내쳐줄 거니까 각오하라고. 목소리는 여기서 칙칙거렸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안도가 섞여 있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냈음에도 상대가 도망가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각오를 다지는 모습. 이제 다 왔으니까 가.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듯 손을 휘저었다. 방금 손을 렸다. 나치는 썰멍이 순순히 돌아갈지 아니면 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할지 기다리며 괜히 건물벽에 등을 기댔다. 오늘 고생 많았어. 덕분에 안전하게 괴담을 해체할 수 있었어. 내일 부실에서 봐요 선배님. 강조해야겠다. 선배님. 말이정말 선배님. 장난기 섞인 그 층이 나치 귀가에 선명하게 박혔다. 퉁명스럽게 굴고 틱거리고 멋대로 굴었지만 그녀가 원했던 건 그 한마디였을지도 모른다. 등을 기댄 채 어둠 속으로 돌아간 설명의 뒷모습을 마주시켜보았다. 고생 많았다. 덕분이었다. 평범한 인사였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했던 그녀에게는 생경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바보 아니야? 밖으로 나오지 않은 혼잣말. 하지만 입꼬리는 저도 모르게 살짝 올라가 있었다. 귀찮고 눈치 없고 제멋대로인 후배. 내가 왜 귀찮고 눈치 없고 제멋대로인데 내가 잘했잖아. 나 잘 해결한 거 아니었어? 어쩐지 밉지 않았다. 설명의 모습이 골목길의 어둠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기대고 있던 벽에서 몸을 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익숙하게 잠금을 풀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대화창만 떠있다. 나츠, 복귀, 신입은 집에 보냈음.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거의 실시간 답장이 들어왔다. 역시 계속 기다리고 있던 모양이었다. 수고했어요. 나츠. 썰봉군도 무사히 돌아가겠죠? 두 사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네요. 후후? 이런저런 이야기. 그 문장에서 나츠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바짝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천리안으로 설마 대화 내용까지 다 들은 건 아니겠지? 우리 선배 얘기했는데 왜 이거 리치카 얘기했는데 이거 어떡해? 뒷담화에 걸렸다 이거. 천리안이라서 천리안이면 볼 수만 있는 거 아니었어? 다 내용까지 들리는 거야 이거? 아니 표정을 그렇게 부끄러워할 그건 아니잖아. 우리 뭐 이상한 얘기 아니잖아. 진짜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는 작게 투덜거리며 설레 오피스텔 자동문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몸을 쏟던 일들이 주변처럼 스쳐나갔다. 도서관의 어둠, 책들이 만들어낸 괴이,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을 때 담담하게 받아주는 사람의 얼굴. 민폐가 되지 않도록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 말이 귀에 맴돌았다. 함께 싸운다는 감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그녀는 오늘 밤 처음으로 어렴풋이 닦고 있었다. 띵 한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자신의 현관문 앞에 섰다. 차가운 복도에는 그녀의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내일은 부실에서 또 저녁을 또 봐야 한다. 귀찮지만 조금은 아주 조금은 기다릴지도 모른다고 나치는 생각했다. 자, 이렇게 하루가 10시 5분에 끝이 나게 됐네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괴담이 나타날까 기대가 되고 재미있었고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다들 편하게 보시길 바라고요. 방송을 보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보는 분이 없어가지고 이 인사를 누가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보게 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되게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22일 일요일, 내일은 오후 1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노시다가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